네,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든 순식간에 배울 수 있다라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 봤을 겁니다. 손가락을 딱 튕기면 바로 습득되는 그런 능력 말이죠. 어린 시절에는 멋진 공중돌기나 기타 연주 또는 유행하는 춤 동작 같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멋진 아이가 되기 위해서죠.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비즈니스, 언어, 기술이나 스포츠처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되 서툴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시험을 위해 사실들을 암기했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도록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암기는 진정한 학습이 아닙니다. 진짜 학습은 정보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제2의 본능처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아마 벼락치기를 하거나 많은 튜토리얼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인풋 읽기, 보기 듣기에만 집중하고 아웃풋 하기, 연습하기, 가르치기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에 관한 책만 읽고 실제 수영을 배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은 알아도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겠죠? 학습은 기본적으로 접촉 스포츠입니다.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80-20 법칙에 따르면 결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나옵니다. 새 언어를 배울 때 10,000개 단어를 외우려 하지 말고 가장 자주 쓰는 1,000개 단어를 배우세요. 그것들이 일상 대화의 80%를 차지합니다. 기타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솔로보다 기본 코드를 먼저 마스터하세요. 기본기가 튼튼하면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더 빨리 마스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은 능동적 회상입니다. 정보를 수동적으로 읽는 대신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할 때 같은 내용을 계속 읽지 말고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회상해보세요. 이것은 뇌를 위한 웨이트 리프팅과 같습니다. 덤벨을 보기만 해서는 강해지지 않죠. 벼락치기는 당장은 생산적으로 느껴져도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간격 효과를 활용하세요. 학습 세션을 시간에 걸쳐 분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내내 하루 3에서 60분씩 공부하세요. 주제를 다시 방문할 때마다 뇌는 저장소에서 정보를 꺼내야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연결이 강해집니다. 숲에 길을 내는 것과 같아서 매번 지날 때마다 길이 더 명확해지죠. 6시간 연속 공부보다 일주일에 걸쳐 1시간씩 나누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직접 해봐야 합니다. 더 빨리 배우고 싶다면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아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약한 부분에 집중하세요. 그림을 배울 때 같은 캐릭터만 반복해서 그리지 말고 어려운 손, 얼굴, 원근법에 도전하세요. 처음에는 답답해도 빨리 향상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생각을 정리하고 개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깊어집니다. 꼭 누군가를 앉혀놓고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릴 것처럼 설명해보세요. 5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세요. 당신의 뇌는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운다면 단어만 읽지 말고 원어민 발음을 듣고 스페인어 콘텐츠를 시청하고 직접 말해보세요. 시각, 청각, 운동 감각을 모두 사용할수록 더 강한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할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죠. 학습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보상하세요. 도전을 게임으로 바꾸고 친구와 경쟁하거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앱을 활용하세요. 성취감은 도파민을 방출시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크거나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때마다 이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조금씩 방출하며 이것이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가상 배지를 주는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집중력을 잃는 순간 틱톡이나 유튜브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불필요한 탭을 닫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면서 책을 반쯤 읽는 대신 당면한 작업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적절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 다 노력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면을 통해서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연결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그러니 벼락치기를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학습 세션 중에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처럼 강한 사용 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 즉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자,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라고 말해 보세요.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세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실패에서 잠재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국 학습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단지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정한 학습의 마법은 바로 그 여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즐기며 배우는 모든 순간이 미래의 당신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비밀입니다.